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0장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장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3개의 파트로 첫 번째 파트는 분해, 두 번째 파트는 분할 정보,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병렬 처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분해를 알아보고요. 분해를 통한 문제 해결 기법의 장점과 작업 분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는 큰 문제나 대상을 다룰만 하고 해결 가능한 크기의 작은 것들로 분할하는 작업을 우리는 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것들을 작은 규모의 것들로 분할해서 해결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주어지면은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누고 그걸 다시 부분 문제로 나눠서 그 문제, 작은 문제의 해를 취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을 분해라고 합니다. 피자 만들기를 통해서 분해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자를 만드는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세부 작업으로 분해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우 만들기, 소스 만들기, 토핑 만들기, 피자 만들기 이렇게 작업들을 세부 작업으로 분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도우 만들기 작업을 밀가루 및 재료 준비하기, 그리고 반죽하기로 분해가 되고 다시 소스 만들기는 토마토 및 재료 준비, 재료 볶기로 나눠지고 토핑 준비는 햄, 야채, 버섯 썰기와 치즈 준비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우 만들기는 두 가지 작업을 완료했을 때 도우 만들기가 완료가 되고요. 소스 만들기는 토마토 및 재료 준비해서 재료를 볶게 되면은 소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토핑은 이렇게 야채와 치즈를 준비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토핑 준비가 완료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준비 작업 절차가 끝나게 되면 피자 만들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도우를 펴고 소스를 바르고 토핑을 올려서 굽기를 하게 되면 피자가 만들어지겠죠. 다음은 분해 예제로 DVD 정렬입니다. 문제의 정의는 DVD를 이름 순서대로 정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DVD예요. CD 이렇게 같이 생겼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장 매체가 USB를 많이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영화나 아니면 노래를 저장하기 위한 매체로서 저장 매체로서 DVD를 많이 사용했죠. 이 DVD를 이름순으로 정렬하기 위한 문제 해결 과정에 분할을 해보면요. 과정 분할을 해보면 첫 번째 선반에 있는 모든 DVD를 꺼내놔야겠죠.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이를 분해합니다. 첫 글자가 A인 것만, B인 것만, 그래서 Z인 것까지 쭉 순서대로 그죠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A 글자인 거를 통해서 두 번째 글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또 다시 그룹핑을 하고 다시 그래서 정렬을 하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네 번째로 해서 정렬이 되면 첫 글자로 그저 만들어진 A로 만들어진 것들이 정렬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가 선반에다가 놓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B로 시작된 것들을 또 반복을 하고 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DVD가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될 겁니다. 다음 예제는 장문에서 개요 작성하기입니다. 장문을 할 때는 우리는 크게 서론, 본론, 결론을 하고 본론에다가 그 글의 주요 아이디어 위주로 분해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크게 서론, 본론, 결론을 내고 그 본론을 다시 소항목을 다시 세부 항목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그 장문을 하게 되죠. 다음은 컴퓨터 하드웨어 구조의 요소들의 표현을 하는 문제인데요. 추상화 수준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그죠? 다른 형태의 분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요. 동일한 상태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분해가 가능하죠. 목적에 맞게끔 분해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뭐요? 시스템 전체 그죠? 하드웨어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이렇게 분리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처리하는 하드웨어 장치를 이렇게 나눠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예제입니다. 여기 문제는 두 개의 수를 읽어드려 평균을 계산하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되면은 숫자를 읽어드리는 입력과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는 처리 그리고 출력하는 그죠 부분으로 세 개가 나누어질 겁니다. 그래서 입력, 처리,
출력이라고 하는 작업으로 분해가 되고, 입력은 첫 번째 숫자 입력, 두 번째 숫자 입력 이렇게 분해가 되고, 처리는 평균을 계산하고요. 출력은 평균을 모니터에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A, B 해서 입력을 받아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프린트해서 화면에다가 풀려주는 과정을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분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WBS,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하고요. 프로젝트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들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계층화하고 상세화하는 문서를 우리는 WBS라고 합니다. 수준별 항목의 크기를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순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점진적으로 분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학사 관리 시스템의 WBS입니다. 분해를 한 건데, 제일 먼저 학사 관리라는 것은 이렇게 학적이라든가 수업, 수강, 성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분류가 되고, 다시 학적 관리는 학적부 관리와 학적 변동 관리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학적부 관리는 학적 자료 관리와 진급 관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항목에서 그죠, 중항목, 그 다음에 소항목으로 나눠지고요. 이 추상적인 것에서 점점점 구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WBS 업무 분해 구조의 활용 또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프로젝트 업무 내역을 가시화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하고 프로젝트 팀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고요. 필요 인력과 일정 계획을 세우는 데 베이스가 되고, 개발비 산정에서도 기초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성과 측정 및 조정 시 기준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제는 건물 건축 시 WBS입니다. 본관이라고 하는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로 나누고, 다시 건축공사는 골조공사와 마감공사로 나누고, 골조공사는 거푸집, 철근, 콘크리트 작업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레벨을 이렇게 점점 구체화시키면서, 추상화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시키면서 작업을 분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WBS의 작성 원칙 중에 100%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단계별 작업 단위를 100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업 단위 내 항목들의 작은 분량의 작업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레벨에 100으로 이제 전체 프로젝트 전체를 100으로 놓고, 그리고 이거를 세부 작업으로 분류를 하고, 그래서 이 세부 작업들의 작업 분량의 합이 또 100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레벨 3에서는 레벨 2의 작업이 다시 분해가 돼서 핸들바, 포크 시트 그래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프레임에 해당되는 이거의 합이 15가 돼서 이 앞에 것과 같아서 전체 합이 10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규칙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식 수준의 작업의 총합이 부모의 표현된 작업의 합과 같게끔 이렇게 계속 분해해 나가는 것을 100% 규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퀴즈 문제입니다. 앞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장 두 번째 파트의 분할과 정복,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의 병렬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